버스 운전 자격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바로 직결된 알짜배기 강의 1회차 시작하겠습니다. 1번 교통사고 3대 요인에는 인적 요인, 도로 환경 요인, 차량 요인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교통사고 3대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2번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도로법에 따른 도로, 2번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3번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3번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4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자, 5번 완전 연소 때 배출되는 가스색은 무색입니다. 완전히 탔다는 거죠. 자, 완전 연소 때 배출되는 가스색 무슨 색이다? 무색입니다. 자, 6번. 자, 고무 같은 것이 탄 냄새가 나면 전기장치 부분에 이상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고무 같은 것이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은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전기장치 또는 전기 배선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전기장치 특히 전기 배선에 이상이 있으면 고무 같은 것이 타는 냄새가 납니다. 자, 7번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둘 내용. 자, 여러분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풋 브레이크 자주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리막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해놓고 풋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한다 그럼 틀린 답입니다. 여러분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는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해야 합니다. 자, 8번 차멀미 승객이 있는 경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 안 됩니다. 기본 상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차멀미 승객은 앞쪽에 앉도록 해야 합니다. 자, 다음 9번 적차 상태의 자동차 중량을 무엇이라고 하냐? 차량 총 중량이라고 합니다. 자, 차량 총 중량이란 적차 상태의 자동차 중량을 말합니다. 자, 다음 10번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는 무슨 검사냐? 임시검사입니다. 임시검사. 자, 11번 자동차 말소 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 자동차 말소 등록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단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12번 자, 여러분들 자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임시 운행 허가 기간 10일 이내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윤쌤만이 알려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운행 허가 기간 며칠 이내? 10일 이내입니다. 13번 안전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 순서 어떤 순서에 입각하냐? 확인, 예측, 판단, 실행입니다. 순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확인, 예측, 판단,
실행입니다. 14번. 자,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시내버스 운송 사업,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마을버스 운송 사업, 시외버스 운송 사업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15번. 자, 중앙선이 실선인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적용됩니다. 다음, 중앙선이 점선인 경우에는 일반 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자, 16번.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여객의 원활한 운송,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시험 문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17번.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중대한 교통사고란 어떠한 경우에 중대한 교통사고인가? 자, 사망자가 2명 이상. 2명 이상입니다. 다음,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다음, 중상자 6명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또는 전복사고,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바로 중대한 교통사고입니다. 자, 시험 문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중대한 교통사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전복사고, 화재가 발생한 사고 등입니다. 자, 18번. 규모에 따른 휴게시설의 종류 어떤 것들이냐? 간이휴게소, 일반 휴게소, 쉼터 휴게소, 화물차 전용 휴게소가 있습니다. 간이휴게소, 일반 휴게소, 쉼터 휴게소, 화물차 전용 휴게소. 시험 문제. 규모에 따른 휴게시설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19번. 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버스 운전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처분 기준. 자, 어떤 처분을 받냐? 자격 취소됩니다. 당연한 거죠. 자격 취소. 자, 20번. 여러분들 운전자는 눈, 즉 시각을 통해서 90%의 정보를 얻습니다. 자, 운전자는 시각 또는 눈을 통해서 90% 정도의 정보를 얻습니다. 즉, 자, 20번. 운전자가 운전하는 동안 내리는 결정의 90%는 눈을 통해 얻는 정보에 기초한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운전자는 눈을 통해서, 즉 시각을 통해서 90%의 정보를 얻습니다. 90%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승용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승용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출제되면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체크하시면 됩니다. 22번. 이용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운임이 낮아지는 요금체계는 어떤 요금체제인가? 거리체감제입니다. 자, 거리체감제는 이용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운임이 낮아지는 요금체계입니다. 자, 23번. 이용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설정된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체계는 뭐냐? 단일운임제 또는 균일운임제입니다. 자, 이용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설정된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체계 무엇이다? 단일운임제 또는 균일운임제입니다. 자, 24번. 심폐소생술의 흉부 압박 방법에서 환자의 몸과 팔의 각도는 90도 유지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 환자의 몸과 팔의 각도는 45도를 유지한다.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답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환자의 몸과 팔의 각도는 90도
합니다. 자, 25번. 정상인의 분당 호흡 횟수는 12회에서 20회입니다. 12회, 20회. 자, 26번. 방어 운전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어 운전의 전제 조건. 교통사고의 90% 이상은 사실상 운전자가 당시에 합리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예방 가능하였다는 사고라는 것이 방어운전의 전제입니다. 방어운전의 전제 조건. 자, 교통사고의 90% 이상은 사실상 운전자가 당시에 합리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예방 가능하였던 사고라는 것입니다. 자, 27번. 골절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은 부목으로 골절 부위를 고정시켜 줍니다. 시험 문제. 골절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을 고르시오. 그러면 부목으로 골절 부위를 고정시켜 준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28번. 의식이 없거나 구토하는 승객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은 옆으로 눕힙니다. 출제됩니다. 옆으로 눕힌다. 29번. 지혈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직접 압박, 간접 압박, 지혈대 사용 압박 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지혈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직접 압박, 간접 압박, 지혈대 사용 압박. 자, 30번.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되냐? 1번.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 2번.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3번. 세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4번. 횡단보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 이 네 가지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고르시오. 출제됩니다. 특히 요 2번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4번 횡단보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 요 두 가지 예를 보기 지문에 많이 넣습니다. 자, 31번. 심폐소생술에서 가슴 압박 및 인공호흡 반복 비율은 몇 대 몇이냐? 30대 2입니다. 30대 2. 32번. 여러분들 차량이라고 있습니다. 차량은 차 나이를 갖다가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2번. 차량이 2년 초과인 사업용 승용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33번. 차가 커브를 털 때 주행하던 차로나 도로를 벗어나려는 힘을 갖다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즉 원심력이란 차가 커브를 돌 때 주행하던 차로나 도로를 벗어나려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매시 50km로 커브를 도는 차는 매시 25km로 도는 차보다 4배의 원심력이 발생합니다. 4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34번. 자, 내륜차는 앞바퀴의 안쪽과 뒷바퀴의 안쪽과의 차이가 바로 내륜차입니다. 그리고 외륜차는 바깥 바퀴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거, 대형차일수록 내륜차와 외륜차가 큽니다. 시험 문제. 내륜차와 외륜차가 큰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대형차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35번. 운수 종사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운전면허증, 자격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공무원에게 자기 신분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신분증, 운전면허증, 자격증 제시하면 됩니다. 개인 명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 명함은 아닙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자격증입니다. 36번.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도로교통법의 목적입니다. 시험 문제 도로교통법의 목적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37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승차 정원 110% 이내이어야 합니다. 110% 이내.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단 고속버스 운송 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2번 고속버스 운송 사업용 및 화물 자동차의 승차 인원은 승차 정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 38번 겨울철 타이어 체인을 장착한 경우에는 매시 30km 이내로 주행합니다. 30km 이내. 자, 39번 연료 주입구 개폐 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연료 주입구 캡을 분리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 시계 방향으로 돌려 연료 주입구 캡을 분리한다. 그럼 틀린 답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연료 주입구 캡 분리해야 합니다. 자, 40번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3만원이고 2번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1일 초과한 경우에는 3만원에서 11일째부터 1일마다 8,000원을 가산한 금액이 부과되고 3번 자동차 한 대당 최고 한도 금액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3만원, 8,000원, 100만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공부 방법은 윤쌤 강의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들만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1번 시외 우등 고속버스는 고속형에 사용되고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 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 승합 자동차입니다. 자, 시외 우등 고속버스. 자, 원동기 출력의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몇 마력 이상? 20마력 이상. 시험제 출제됩니다. 20마력 이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42번 일반적인 승객의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억되고 싶어합니다.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합니다. 편안해지고 싶어합니다. 환영받고 싶어합니다.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합니다. 기대와 욕구를 수용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다 좋은 말들이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일반적인 승객의 욕구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43번 자, 일반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30m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 지시 등 작동시켜야 하고, 자,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100m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 지시 등 작동시켜야 합니다. 30m, 100m. 자, 44번 교통약자에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45번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자동차 표시는 장의로 표시합니다.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자,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자동차 표시 장의입니다. 자, 46번 현가장치 또는 완충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완충장치는 뭐죠? 완충장치는 주행 중 노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이나 충격을 완화시켜 차체나 각 장치에 직접 전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완충장치 또는 현가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완충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판스프링, 코일스프링, 토션바 스프링, 공기스프링, 쇼크업서버, 스테빌라이저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판스프링, 버스나 화물차에 사용됩니다. 2번 코일 스프링, 자 단위 중량당 에너지 흡수율이 판스프링보다 크고 유연하여 승용차에 사용됩니다. 자, 에너지 흡수율이 판스프링보다 큽니다. 작지 않고 큽니다. 3번 토션바 스프링, 구조가 간단합니다. 4번 공기 스프링,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우수하여 장거리 주행 자동차 및 대형 버스에 사용됩니다. 자, 5번 쇼업 서버, 스프링의 상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6번 스테빌라이저, 차체의 기울기를 감소시켜 차체가 좌우 진동하는 것, 즉 롤링하는 것을 방지시켜 줍니다. 자, 47번 자동차 종합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 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합니다. 자, 31일 이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8번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이고 어린이 통학버스 색상은 황색입니다. 9인승 이상 황색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49번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 자격증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얼마냐? 10만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얼마? 10만원. 자,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 자격증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얼마다? 10만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또는 시외버스 또는 전세버스, 특수요객 각각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10만원이라는 것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50번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은 자율요금제입니다. 자,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율요금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쌤과 함께 버스 운전 자격시험 대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들이기에 정확하게 반복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자 알짜배기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야 할 윤쌤 강의 어떤 것들이냐? 벼락치기 강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 나온다, 즉 많이 나온다 강의는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